네, 이력서를 단 한 장 썼습니다. 딱 한 장 쓰고 돼서 정말 다행히. 저는 서울재활병원 성인작업치료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혜인이라고 합니다. 약간 올게 왔구나? 이거 왠지 우리 팀은 저를 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역시나 와서 흔쾌히 저희 할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작업치료를 받으셨었어요.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으시고 이제 또 요양병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하셨었는데 엄마가 계속 좀 간병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작업치료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되셨고 작업치료가 되게 이런 활동을 해주고 하는데 너가 나중에 이런 일들을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고 이제 제안해 주신 거예요. 뭔가 가르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이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나눔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과에 진학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한 계기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생 때 저희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나갔는데 그 봉사활동이 이제 지역사회로도 나가고 치매지원센터로도 가고 보건소로 가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짜서 진행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 하면 너무 좋다. 이게 일주일의 낙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이분들이 보호자분들이 없으면 나오기가 좀 어렵거나 솔직히 나올 일이 없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고 뭔가를 이제 경험할 수 있다. 너무 이게 가치 있는 일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나 이렇게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조금 자연스럽게 성인의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제가 타던 택시기사님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일을 하면 오시는 분들이 무엇인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언어 자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업이라는 언어는 나에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활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한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활동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 아파서 병원에 오게 되면 내가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되고 못하는 활동들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활동들을 다시 수행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나아가서 내가 다시 나로서 내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활동으로는 일상생활 중에는 화장실 가는 거라든지 옷을 입는다든지 양치나 세수하는 면도하는 것 같은 활동도 진행하고요. 집에 가서 내가 주부로서의 역할로 요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요리하는 활동이라든지 또는 내가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 하는데 컴퓨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면 컴퓨터 활용하는 활동부터 직업으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활동들까지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팀에 이제 운전 시뮬레이터가 들어와가지고요. 환자분들이 또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을 같이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는 질환은 약속을 하고 찾아오는 질환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의 가정을 어렵게 하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병에 걸리면 나라는 사람이 지워지고 그냥 환자라는 옷을 입게 되거든요. 내가 나를 아픈 사람으로 규정짓는 순간 어떠한 것에 도전하기 되게 어려워지고 내가 어떤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에 되게 갇히기 쉽거든요. 근데 저희 치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경험하고 그러한 활동들을 다시 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나는 환자가 아니야. 나는 박혜인으로서 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다시 삶의 원동력을 얻게 해주는 치료라고 생각해요. 저희 작업치료실은 바쁘기로 유명한 치료실인데요. 일단 천사 카페가 있었고요. 작업학교 전시회가 있었고요. 위로 콘서트, 그룹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힐링 캠프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이 더 있어요. 그중에 저는 오늘 힐링 캠프를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이 담당인가요? 근데 사실 여기서 담당을 안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또 특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힐링 캠프는 뭐냐면 병원에 내가 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나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물품들을 구매하는 구매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요리를 하고 싶은데 요리 재료를 사고 싶다 할 때 요리 재료비를 지원해드리기도 하고요. 캘리그라피라는 새로운 취미를 내가 얻고 싶다 하면 캘리그라피 책과 붓펜을 선물해드리기도 합니다. 처음 도전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담을 낮춰주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나의 삶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삶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도 중요하고 내 생활도 중요하니까 이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어떠한 여가를 하면 좋을지 탐색하는 활동도 저희 치료 시간에 하고 있어서 내 활동의 다양성을 넓히고 또 퇴원해서도 보호자의 도움 없이 이 정도가 가능하다 이런 걸 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근데 운명이에요. 제가 이 학과를 들어와서
보면서 아, 작업치료 너무 재밌다, 공부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사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서울재활병원에 실습을 다녀왔는데 이 병원에서는 이렇게 치료를 하고 어떠한 병원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 나랑 잘 맞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교육도 있었고, 그런 걸 교육을 들으면서 와, 이 병원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치료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게 감명 받아가지고 이 병원에 실습을 오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또 하고, 입사하기 1년 전에 실습을 또 왔었습니다. 이 병원에 꼭 입사해야겠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 선생님들과 반드시 한 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담이지만 저는 입사 지원서를 딱 한 개 썼어요. 그게 우리 병원이었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팽이 넘치는 선택이었는데 저희 병원에 다행히 이렇게 근무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도 되게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참 어렸었지. 안녕하십니까. 함께 노래하는 성인 작업치료로 박혜입니다. 원하는 병원에 큰 인증률을 찍고 들어온 만큼 시간 관리를 알아서 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계속 입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팀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저 선생님 유튜브 봤다고, 이거 보면서 면접 준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도대체 무슨 면접 준비를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이 영상은 꼭 나중에 누군가가 저희 병원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싶다면 도움이 되는 자료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이 어떤지 알아보려면 요새는 또 유튜브가 강세다 보니까 또 그렇게들 많이 찾아오고, 이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좀 탔었나 봐요. 제 대학 동기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혜인아, 유튜브 하더라? 이렇게.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을 만큼 장점이 많은데,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면 진심. 모든 팀이 사실은 치료함에 있어서 되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삶이 어땠었는지, 앞으로의 삶이 어떠면 좋을지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같이 해내갈 수 있게 도와주는데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있거든요. 저희 팀은 이제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분명히 놀러 갔는데도 어머, 이 활동 치료 때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데를 같이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치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난으로 별명을 붙였는데 작친자라고, 작업치료에 미친 자들. 꿈나무들에게요? 제가 벌써 그런... 작업치료라는 학문이 굉장히 난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요구당하고 설명을 해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그냥 이런 치료예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치료가 무엇인지, 이 치료를 통해서 얼마나 당신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을 하는 게 되게 행복해요. 이것도 아니냐고. 근데 진짜로 힘든 일은 당연히 힘들지만 일을 안 하는 상태가 오히려 무기력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오지랖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한다고 하면 이건 뭐야? 이거 재밌겠네. 나도 같이 하면 안 될까? 이거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도 하게 되고 저 일도 하게 되고, 의미 있어? 그럼 해야지. 의미가 있는 일을 하는 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큰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사실 큰 미래를 그리면서 하는 편은 아니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내 하루하루가 의미 있으면 나중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 저 혼자 생각을 하다가 저희 팀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먼저 나온 게 공감해주는 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단순히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래서 힘들었구나, 이런 부분이 어렵겠구나 하고 정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경청. 그 이야기를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모아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경험이요. 그분들이 원하는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만큼 활동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활동들을 많이 해볼수록 나는 가진 게 많은 작업치료사가 되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 중에 탁구를 치고 싶다 하면 내가 탁구를 칠 줄 알아야 되고, 오시는 분들이 골프를 치고 싶다 그럼 내가 그 골프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고, 또 이제 최근에 프로그래머가 오셨거든요. 프로그래밍 하는 걸 당연히 모르지만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봐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도 조금 쌓아줘야 되고, 다양한 활동들을
내가 많이 알면 그만큼 제공해드릴 수 있는 소스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제공할 수 있게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각이 있어서 되게 유리할 것 같아요. 저요? 좀 유리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좀 안 웃긴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병원에 오면 웃을 일이 많이 없어요. 다들 좀 우울하고 또 좀 무력하고 이런 분들 있을 때 한 번씩 웃기는 말 해서 웃으면 힘이 더 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분 좋을 때랑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양도 달라지거든요. 저를 만남으로써 잠시라도 웃을 수 있다면 제가 사실 망가지는 것도 좀 두렵지 않고요. 많이 망가지고 있고요. 많이 웃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되게 면접 질문 같아가지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딱 하나 생각났어요. 좀 더 이해심이 넓고 지금보다 좀 더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합격입니다. 10년 뒤에 혜인아 소소한 거에 행복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거라. 박제! 제가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격하게 땀 흘리고 다음에 상쾌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마침 여자 선생님들께서 뭐 많이 축구를 한다고 하길래 끼워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아니 발인데 발이 아니야. 발로 분명 공을 찼는데 가지 않고 이 재활을 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분명 발도 있고 팔도 있고 손도 있는데 잘 되지 않는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제가 더 잘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면 환자분도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노력해봐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정말 작진자 같아요. 드디어 왔다. 박혜인입니다. 혜성처럼 나타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저는 작업치료사입니다. 아무래도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치료 환경도 치료실 내에서 또는 매트 위에서 해야 하는 게 치료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은데요. 거기에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의 인식을 좀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치료실 밖에서도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환경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해병원 원정대를 가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재활병원을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보게 됐는데요. 거기 이제 셜리 라이언 어빌리티 랩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 기관은 특이하게 병원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고 랩이라고 연구소라는 호칭을 써서 방문하는 분들을 환자라고 규정하지 않더라고요. 치료 도구라든지 이런 배치도 그렇고 치료실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한 군데가 치료실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층 자체가 그냥 다 치료실 같은 개념이에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원예 정원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배치들을 보면서 나중에 저희 새병원이 건립이 된다면 여기 방문하시는 고객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편의시설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정원 같은 것도 잘 구비가 되어 있고 치료 환경이 조금 더 폭넓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잘 조성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정말 재활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재활을 받으시러 오는 마음이 두렵지 않도록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무섭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